딸들은 집이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아, 네. 우리 아들은 장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집을 사줘야 되겠고 예.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어려운 문제죠.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인의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부모님께서 남동생에게만 집을 사주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안 주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위도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오, 괜히 부모님이 그러셔서 지금 부부싸움이 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결혼할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제가 결혼 전 본 돈이랑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1억을 보태서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대출을 끌어 모아서 겨우겨우 내 집을 마련했고요. 대출금이 많긴 해도 내 집이란 뿌듯함으로 악착같이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남동생한테는 땅 있는 거를 팔아서 10억 원이 되는 집을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한테는 집 한 채를 꼭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내심 서운했지만 남동생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화를 냅니다. 남동생한테 보태주려는 돈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저희한테 보태주셨으면 전세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대출금 없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곱씹으면서 당분간 제 친정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집 돈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솔직히 남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사주겠다는 집, 이 증여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매우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죠. 사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는 경우에.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나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아시겠지만 부모님 돈으로 사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시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민법 제555조가 그러니까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즉 구두 약속을 한 경우에는 네. 각 당사자가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하는 사람이 이제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네.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 사연의 경우에 부모님이 땅을 팔아서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네. 이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행을 하시고 나면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일단 이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니까 네. 아이고 고맙다. 결혼을 네, 하니까 네. 요새 부모님도 진짜 그래요. 그쵸. 결혼해주면 되게 고마워하시고 반가워하시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 지금 김선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기회는 있군요. 처리할 그렇죠. 기회가. 뭐 부모님을 설득해서는 네. 어찌됐건. 네. 어쨌든 따님이 지금 어쨌든 사위분이 남편분이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을 부모님에게 좀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서운한 점을. 그렇죠. 이제 부모가 이제 지금 따님도 성년이라서 사실은 근로위에서 생활비 등을 부담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가 부양 의무를 부담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적 자치 원칙상에 마음대로 처분을 하실 수 있지만 물론 부모님의 재산이니까. 근데 이제 형평을 생각하시면 돌아가신 후에 사실 자녀들끼리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장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어필을 하실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위랑 헤어지게 생겼다. 그죠. 도와달라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모님이 따로 유언을 하시지 않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남동생하고 사연자께서 이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직계비속이 1대1의 비율에 네. 따라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이제 상속 재산을 합할 때 이 남동생이 받은 증여 재산이 빠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남동생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일단 모두 합산을 해서 네, 상속 재산에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돌아가실 때 10억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한 10억도 여기 보태 갖고 계산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만약에 그 남동생이 가져간 10억을 빼고 나머지 10억으로 5대5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 그 기존에 있던 10억을 포함해서 20억에서 남은 10억은 본인이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집값이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10억을 사줬는데 얘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쯤에서 20억이 됐어. 그러면 이때 20억으로 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억을 더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직계비속이 받으신 경우에 생전 증여도 사실은 상속 재산으로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액을 산정할 때는 그때 그 받으실 때 기준이 아니라 일단 상속 개시 시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 그 합산을 하는 거라서 조금 전에 제가 10대 10으로 말씀드린 것 자체는 가액이 오르지 않은 걸 전제로 드린 말씀이고 네. 이게 상속 시에 가액이 오르면 그 당시에 오른 가액을 기준으로 20억, 10억이면 15억씩 되기는 하겠죠. 근데 네. 다만 지금 이제 특별 수익을 받은 자 같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 걸로 끝이고 배탄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남은 10억을 따님이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들으신 분은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증여받은 것을 특별 수익이라고 하고 그 특별 수익까지 합해서 상속분을 계산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시세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시점, 이제 상속 개시시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모님의 재산이니까 증여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가서 잘 말씀드려 보시고 양소영 변호사의 양담소에서 그러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증여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싸우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류분으로 청구하는 게 남아있겠죠. 자, 유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